하나, 둘. 테이크 2. 안녕하세요. 지혜석TV의 디테일러 디동입니다. 이렇게 해맑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요, 오늘 주제는. 아니야, 하긴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웃으라고 했잖아.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복이 온다고.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번 그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퇴원생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퇴원생의 그 조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방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뭐 대처를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이후에도 퇴원생이 발생하고 나서 나가고 했을 때도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 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It happens. It just happens. 약간 사고 같은 거라고 하면 좋을래나 이런 느낌 있잖아. 왜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뭐지?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익숙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되게 현명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계속 시급했나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질문 받았을 때 나 어떻게 했었지? 하고 이제 막 정리를 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익숙해지지 않더라. 한 번도 익숙해진 적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무덤덤하게, 담담하게 이런 점은 솔직히 없어요. 볼 수가 없지. 약간 뭐 퇴원생이 이제 퇴원하겠대. 그랬을 때 어떡하지? 이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현실적으로 학원에서 어떻게 뭘 하면 좋을까. 근데 뭐 양쪽도 입장들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강사 입장에서 또 어땠을까와 아니 뭐 중간 관리자 입장에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좀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실제로 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너는 기동이는 일단 강사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게 뭐냐면 또 배틀 뜨는 거야. 아니 왜냐하면 이게 나는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게 강사들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어. 뭐야? 일단은 잠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거지. 뭔 소리야? 이러한 퇴원의 그 뭐라 해야 되냐. 지금 뭔가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러? 디동이가 또 요즘에 에듈러라고 에듈러라는 닉네임, 저 디테일러처럼 에듈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깨알 또 홍보 잠깐 했습니다. 아무튼 에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왜 에둘러서 얘기할까? 빌드업을 이제 앞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왜 강사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를 먼저 해야 됐었는지. 자, 일단 강사 입장에서는 퇴원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다 내 잘못 같아요. 일단. 맞지 뭐. 거봐요. 다 내 잘못 같은데 솔직히 마음속으로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다 내 잘못 같은데 그와 동시에 근데 내가 뭘 잘못을 했지? 왜냐면은 하라는 대로 나는 다 했어. 수업은 다 했어. 그래서 일단은 당황스럽지만 자꾸 생각은 해. 내가 뭘 잘못했을까에 대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어서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치, 퇴원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들어봤는데 당장 지금 이게 나 때문에 뭔가 발생을 한 느낌이다 보니까 무슨 말이든 해서 잡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치? 그래서 횡설수설하면서 뭔가 그 강박관념이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서 해결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뭔가 말을 지어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한 80 정도 하고 있었던 아이인데 한 100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거기에서 하게 되는 거죠. 상담을 할 때. 최악이다. 땀 흘리죠. 오늘 컨셉 땀을 많이 흘리라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하필이면 디동이가 강사 이제 뿅아리 시절 때 이렇게 제가 상담을 했었을 때 어떤 학부모님께서 콕 집으셨어요. 뭐라고? 우리 아이 이렇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아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하세요? 따단. 그러니까 이게 당황하니까 횡설수설 얘 잘하고 있습니다. 뭔가 안심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나도 뭔가
무슨 말이라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무슨 말이라도 일단은 해야 되니까 했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상담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뭐겠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보고를 해야 돼. 그렇지, 나한테 얘기해야지. 이제 위에다가 어쨌든 얘기를 해야 돼.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제 이게 파란 굽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 무슨 고비 얘기하는 줄 알았어. 파란 굽.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굽는다고. 분명히 이게 100%꼭 선생님의 잘못만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근데 보통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나갔다라기보다는 이 퇴원 보고를 쓸 때 아이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리자 입장에서 받아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얘가 문제가 있었네?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위에서 이제 캐치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 이런 문제가 있었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건 좀 궁금한 건데 그 전에 그랬다고 하니까 혹시 퇴원하고 이러면 내가 담당하게 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센이 뭔가 지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 그런 게 없었어. 아,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 어떤 책임감이구나 이거는. 어쨌든 나갔는데 나 때문인 건 난 알지만 보고할 때는 뭔가 이사를 간다거나 다른 아니 여차 그렇게까지는 막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아이가 뭔가 점수가 안 나와. 근데 사실 점수를 내기 위해서 학원을 보낸 거야.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건 나의 어떠한 지도에 대한 미스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진짜 강의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거기 퇴원 보고서에 뭐 본 강사의 강의력이 부족해서 라고 하지는 못하지. 이렇게까지 내가 못 쓰겠는 거지. 뭔가 왜냐면 나는 하라는 대로 하기는 했으니까 그래서 뭔가 수업에 따라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조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이제 원장님이 이제 딱 받아봤을 때는 이 선생님 수업 잘하고 있는데 얘가 못했구나. 라고 이제, 되게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러한 상황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날아가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진짜 초반 강사 때. 그래서 나는 강사 선생님들이 아마 퇴원 발생을 딱 하면 이러한 상황은 다들 비슷하게 한 번씩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일단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어. 이제 관리자를 준비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퇴원 상담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입을 닫았지. 횡설수설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그냥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그냥 말씀을 주셔라 라고 역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냥 쭉 편하게 얘기를 하신 어머님들도 있었고 어쨌든 개선을 바라는 거니까 또는 뭐 말씀 안 하시는 부분들도 계셨지. 그래서 일단은 막 다 들어드리고 받아 적고 그 다음에 바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 일단은 또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학습에 대한 것도 좀 확인을 나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간의 이 아이에 대한 학습에 대한 것도 좀 충분히 좀 살펴보고 연락을 이렇게 다시 드려서 다시 한번 좀 상담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지. 솔직하게 하나를 말한다고 치면 이런 말 근데 해도 돼요 방송에서? 어떤 운다 뭐 이런. 아니 내가 그 당시에 내 모습을 상상해 보면 뭘 그렇게 잘했다고 울었는지 아무튼 울었어. 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 아니면 또 이게 지금 상황이 설명이 제대로 안 돼. 퇴원생이 생기면 뭐 어쩔 거야. 이미 나갔잖아. 근데 이게 뭐 한두 명이면 모르는데 그때 막 연이어서 22명 나가고 그랬을 때 진짜 당장 그래서 다음 달 매출 어떡하지? 막 이 생각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그치. 그냥 아이 생각하는 게 맞는데 내가 그때는 여유가 없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돈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했어.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돈에 대한 걸 그럼 나는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되잖아. 내 손에 왔잖아.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이제 와서 퇴원 방어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퇴원생 발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퇴원 방어 상담이라고 이제 했었는데 이거를 뭐 잘못 받아들이면 그냥 퇴원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전화해서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퇴원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뭐가 있었냐면 1차는 일단 담당 선생님이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혹시 어떤 것 때문에 퇴원을 결정하시게 됐는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혹시라도 지금 이걸 가지고 완전 엄마가 정말 마음을 다 이렇게 돌아선 게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최대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놓쳤는지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개선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바로 대답을 할 게 아니라 어머님께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그러면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이 친구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겪으신 불편함이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 또한 이걸 개선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시스템적으로도 개선해 볼 수 있을지를 한번 논의해서 정말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 입장도 내가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정말 나가려고 했던 건데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시겠네? 라는 어떤 좀 입장을 들었잖아. 그러면 진짜 마음이 아직은 좀 있으신 분이라면 기다리셔. 근데 나는 이것도 처음에 더 잉글리시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근데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어머님들한테 좀 이렇게 상의를 하고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하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또 뭐 무슨 얘기를 또 먼저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하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나의 어떤 조바심이 있었어. 근데 이게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아이를 위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내 목소리가 잘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또 되게 멋있는 거야. 이 맞아. 제도가. 근데 이게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난 맨날 말씀드릴 게 많아. 너무 많죠. 많은데 이 한 번 정도는 액션을 정말 취해야지만 고객이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했던 것 중에 학부모님 대상으로 설문을 진짜 그렇게도 많이 했는데 물론 다 대답해 주시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우리 학원을 아직은 애정하신다고 하면 퇴원하려고 하는 아니면 퇴원한 상태에서도 이 작성해 주시거든요. 제출해 주시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정말 개선을 하겠다. 이거에 대한 정리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는 해나가겠다라는 어떤 타임라인이라든지 어머님께 공유를 좀 드려서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됐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어머님들이 일단 협조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의견을 또 주시기도 하고 이거를 불만사항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혹시 이렇게 혹시 왜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우리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할 거라면 제대로 정말 할 거라면 의견을 받았어.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견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했는지까지 부모님들한테 팔로우업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느껴져야지 그 다음부터도 어머님들은 얼마든지 의견을 주신다. 근데 이게 강사분들,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우리 하기로 했습니다 말뿐이면 뭐해? 그러면 그렇게 설문지를 이렇게 했어. 돌리고 나서 답변들을 받고 나서 뭔가 이제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할 때, 그러니까 회의를 다 하고 나서 액션을 취할 때 언니는 이러한 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바뀝니다. 약간 이렇게 피드백을 드렸어 어머님들한테 그러한 글자 말들을 선택해서. 그렇지. 그래서 안내문 그때 우리 소식지 매월 나가는 소식지가 있었고 어머님들 설문 돌렸던 건 어머님들도 아셨으니까 그것에 답변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무조건 다 고치겠다가 아니라 우리 학원에 대해서 우리도 그동안 내세웠던 게 있잖아. 키워드가 있을 거고 우리는 어떤 학원입니다 해놨는데 정말 말 들어보니까 어머님들이 아쉽다라고 표현해 주셨던 게 우리 학원의 그 색깔과 진짜 안 맞았던 거야. 그럼 이거는 제거를 했었어야지. 예를 들어서 저희는 활용영어, 실용영어를 되게 강조했었던 학원이었는데 어머님이 회화가 안 늘어서 이걸 불만사항으로 써주셨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걸 말한 사람이 한 명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린 여태까지 이런 학원이라고 표현을 해왔는데 영어 회화가 안 늘었대. 그럼 우린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진짜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봐 보자. 문제가 뭘까? 원인이 뭘까? 봤더니 선생님만
영어로 말을 하고 있더라. 애들은 영어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있고 대꾸는 하지 그냥 이 정도로. 네, 아니요 이것만 했던 거야. 나머지는 계속 한국어로 하게 되고. 이러면 우리 학원의 색깔이 정말 약속이 정말 지켜졌나? 노. 그래서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2차 방어 상담까지 했을 때도 1차 먼저 하고 선생님이 하고 2차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연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1차 방어 상담은 담당 선생님이, 2차 방어 상담은 이제 관리자가.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교수부장님이 계셨고 부원장이 있었으면은 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됐다. 어머님의 마음을 이렇게 돌릴 수가 없었다. 그러면 교수부장님 먼저 가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됐다? 부원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해결이 안 돼서 저한테까지 이제 올라오는 경우도 있던 거죠. 그럼 저도 어머님이 이제 받으셨을 때 원장님까지도 이렇게 이제 나서서 설득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그만 전화하세요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건데 그래도 끝까지 해볼 수 있을 만큼은 해봐야 되지 않냐. 이게 일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정말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무작정 강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는 좀 학원에 대한 그래도 인식이 마지막인데 그래도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 상담이라는 거를 저희는 이제 좀 시스템화 시켰고 상담을 어떤 체계 잡아서 교육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방어 상담을 해주세요 바로 들어갑니다 하면은 알아서 이제 하셨어요. 좀 퇴원하겠다 이런 의사 표현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머님께도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제가 어머님 이렇게 말씀 나눠봤는데 좀 제가 도움이 많이 못 돼드린 것 같아서 저희 괜찮으시다고 하면 교수부장님이나 부원장님이 한 번 더 연락 드릴 겁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까지도 다 한 다음에 어머님이 오케이 하면 그럼 저희는 이제 좋게 생각하는 거죠. 어머님이 아직은 우리 얘기를 들어주실 어떤 의향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개선할 어떤 그래도 좀 부분이 있구나.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진짜 나가려고 하던 아이들을 붙잡았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고 실제로 얘기를 들어드리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이런 불만 사항이 생기기까지 그냥 방치를 안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난번 저희 주제에서 퇴원생 조짐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게 느껴지면 바로 사실은 대안을 마련해서 방지를 하는 게 최고긴 하지만 그게 안 됐을 때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으니 그러면은 방어 상담이라는 걸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일단 그게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퇴원생들 중에서도 이런 게 뭐 기분 나빠서 불만이라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뭐 좋게 나갈 수도 있어요. 잘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배웠는데 실력이 정말 향상돼 가지고 어떤 대형 학원에 레벨 테스트 봤더니 합격했어요. 그럼 가는 거지. 그러니까 잘 가르쳤기 때문에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마음은 아프지만 근데 사실 이 학원은 어쨌든 선택해서 가는 곳이고 우리도 말없이 필라테스 학원 그만두고 하잖아. PT 끊었다가도 뭐 안 가고 막 이런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서 너무 거기에 대한 어떤 큰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 건강한 어떤 관계를 맺었다가 나가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한 팔로우업을 해주시면 오히려 우리에 대한 또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저 학원에 가게 됐는데 그랬을 때도 어머님한테는 너무 잘 하셨다. 하고 싶으셨을 테니까 얼마나 해보고 싶으셨을 거야. 테스트 해봤는데 결과 또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저희도 되게 기쁘다라고 하고 여태까지 어떤 학습을 우리는 해왔고 앞으로는 원래 뭐 하려고 했었는데 해서 목표를 또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학원 다닐 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확인해가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의 전문가로서의 어떤 팁을 드리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졸업생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항상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1학기 보통은 그 내신 대비 다 끝나고 나면 방학 때부터 약간 흐지부지 돼가지고 끝까지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렇다고 해서 없냐? 아예 없는 게 아니니까 그 소수 인원들이 어쨌든 포진돼 있어서 수업은 또 수업대로 나가야 되고 심지어 남은 기말까지도 그러니까 2학기 기말까지도 다 해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인력이 낭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바꿨냐면
3학년들, 중 3학년들은 무조건 1학기까지 하고 빠이빠이. 굿바이 하자. 아름답게 깔끔하게. 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남은 하반기를 이제 예비 중등부를 위한 클래스로 또 개설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인근 이제 저희가 연합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어 분과에서 인근 학원들 중에 저희랑 좀 결이 맞았던, 제가 생각하기에 컬러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아니면 이제 원장님들의 어떤 태도나 마인드가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학원들을 좀 추려서 원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저희가 이제 중학생들 저희는 언제 끝나는데 고등부 영어를 혹시 하겠다라고 하면 소개 드려도 괜찮나요? 양해를 구하고 어머님들께도 리스트 드린 거죠. 그래서 어머님, 저희가 물론 다 가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원장님들 뵙고 느껴봤을 때는 우리 학원에서 배웠던 친구 중에서도 이런 아이라면 어떤 학원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부 갔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시죠라고 제안을 하면 진짜 아름다운 이별이 되더라. 오히려 그 어머님들이 거기서 끝난 것 같지만 인연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시고 동생들 붙잡고 오셔 하셨잖아. 지금 또 생각나는 어머님들 몇 명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아이는 막 대학생이 나중에 다 됐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소개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파악한 게 학부형님 소개로 오신 분들이 1위였어요.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좋은 인상을 자꾸 남겨드리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별 중에서 그 3학년 아이들을 졸업을 시킬 때 항상 그 학원 리스트 이런 거를 하면서 어머님들한테는 이제 정보를 드릴 때 그 설명회 보통 하반기에 많이 하잖아. 또 새로운 이제 신입 고등학생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을 위한 큰 설명회를 보통은 하시니까 그런 설명회 날짜 같은 것들을 나는 좀 드렸어. 그래서 좋지. 한번 직접 가보셔서 보시고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드리면 어머님들이 어쨌든 뭔가 되게 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좀 안도? 약간 뭐 큰일 난 거는 아니겠구나. 다음을 뭔가 위한 준비도 그치. 좀 이렇게 차근차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에 뭔가 딱 끝났다라는 거에 좀 걱정을 일단 안 하셨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나는 또 더 잉글리시에서 배웠었던 것 중에 그 아름다운 이별 중에 하나가 이 학생들에 대한 학습의 어떤 기록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가인 우리가 선생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정리를 해서 어머님들께 그냥 메시지로 다 보내드렸어. 그래서 뭔가 잘 해서 간 친구들도 있고 뭐 학원에 대한 뭐 아쉬운 점이 있어서 뭐 퇴원을 할 때에도 상관없이 그냥 그 마무리를 참 아름답게 해서 그래도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지도하면서 이만큼까지 지켜봤으니 여기서부터 바톤 터치를 해서 뭔가 새로운 곳에서는 이렇게 잘 이어나가길 바랍니다라고 이제 그런 진도 부분까지도 나는 적어서 드렸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혹시라도 새롭게 알아봤다가 근데 여기만큼 뭔가 확인을 좀 안 해주시는 것 같네. 왜냐면 마지막에 그 임팩트가 좀 컸었을 것 같아.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들도 꽤 있었고. 근데 이게 그때 마지막에 좋은 이미지 때문에 그때만 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수업 때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근데 다만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학원만 또 경험해 보셨으면 모르시니까 여기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왜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데도 가보셨는데 겪어보니 또 여기서의 방식이 자기랑 더 맞는 것 같네. 그러면 또 다시 오실 수도 있는 거라서 전제 조건은 평소에도 관리는 했고,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원하긴 하니까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좀 당장 그래도 중요한 거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걸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그것밖에 없거든요. 평소에 잘하는 거. 근데 평소에 잘한다는 게 너무 이게 많으니까 여기서 저는 핵심이 소통인 것 같아요. 좀 사람답게 서로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허물없는 어떤 사이가 돼야지만 이것도 말이 되는데 학부모님이랑 이 선생님들 사이에 어떤 벽이 느껴지면 소통이 안 된다라고 벌써 딱 어머님은 단정 지으실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분위기 자체가 얼마든지 우리가 좀 오픈되어 있고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받아들이는 어떤 자세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되게 우스운 건데요. 저는 원래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 맞았는데, 그러니까 정말 맞은 거죠. 원래는 어땠냐? 신비주의였어요. 신비주의라서 원장님을 만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놨었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나중에 이 설문조사 하실 때 뭐라고까지 쓰셨냐면, 저희는 심지어 그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건지 선생님 이름까지 다 체크하게끔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 오픈했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 클라우디아 원장을 체크하게도 했었는데, 원장님이 뭐 바쁘신 건지 상담 한번 잡기가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만큼 여기는 다들 뭐가 그렇게 바쁘다라고 연락이 잘 안 되고 서로 대화가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벽이 느껴진다라는 거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셨었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겠다 싶어서 한 게 이제 다 오픈이었어요. 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아예 앞에 나가 있어. 수업도 없고 막 이러니까 원장실에 앉아있을 게 아니라 밖에 나가 있는 거지, 항상. 언제 어머님이 오실 수 있는, 모르니까. 그래서 누구 오신다 그러면, 어머님! 웬일이세요? 막 이렇게 붙잡고 가가지고, 앉으시라고 빨리. 근데 이렇게 했더니 어머님들도 점점점, 이 사람이 진짜 바뀌었네? 이거를 아주 와닿으셨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막 빵도 사들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얘기 한번 하시고, 그럼 저는 일종의 정보통이 되는 거죠. 어머님들 요즘에 이런 생각들도 하시고, 요즘에 또 어머님들 사이에서, 우리 학원에 안 다니지만 다른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구나. 이걸 가지고 힌트 삼아서 그러면 또 열심히 선생님들 우린 연구를 해봐야겠네, 뭐라든지 이런 게 됐어서, 좀 소통을 키워드로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보다 어머님들에 대한 좀 뭐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까? 거부감도 있거든. 특히 결혼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아이가 없으면 정말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일단은 좀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일하는 그냥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면 대화라도 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여기서 약간 살짝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커피를 사러 갔단 말이에요. 이름 밝히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카페라서 항상 거기를 가는데 이 커피 맛이 너무 다른 거예요. 커피 맛이 다르다고? 맨날 똑같은 메뉴. 저는 아이스 라떼밖에 안 마셔요. 아이스 라떼를 마시는데 맛이 완전 달랐어요. 그날따라? 그날이. 그래서 딱 한번 마시자마자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무 다른 거 맛이. 그래서 가서 죄송한데 이거 한번 음료 확인 좀 해달라. 평소에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이 라떼를 마시는데 맛이 너무 다르다. 그랬더니 딱 처음에 하는 말이 그냥 원래 레시피대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레시피대로 해서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커피 한 잔 거기는 이제 거의 6,000원 돈인데, 어쩌면 6,000원 때문에 지금 사람 저러는 거야? 맛이 조금 바뀌었다고 그냥 마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굳이 6,000원을 쓰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꼭 거기서 산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매일같이 6,000원을 쓴다고 생각하면 단골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저는 그 이후로 안 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 주셨어, 어쨌든. 그래서 다시 만들어 줘서 마셨는데 안타깝게도 똑같아? 아닌 거야.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스피드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하자마자 나왔어. 근데 보통 커피는 그 정도 시간, 지금 말하는 동시에 추출 버튼 눌러도 몇십 초 걸리잖아. 근데 이상하다 싶었어. 근데 마셨는데 진짜 맛없는 거야. 그래서 안 마시고 그냥 버렸거든,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때 그 두 번째 만들어 줬을 때 직원의 태도, 저희가 오픈 시간이라서 기계를 이제 막 켰고, 그래서 맛이 좀 다를 수는 있게 느껴진다 하지만 레시피는 그대로고 저희가 사용한 이 재료도 다 그대로입니다.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이미 나는 빈정상한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너는 왜 이걸 자꾸 불만인 거야? 이 태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이게 사람, 특히 학원은 아이들 그리고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항상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데, 시스템이 아무리 잘 잡혀 있어도 문제는
이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시스템이냐? 이 사람 마음을 다루는 시스템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했다라는 이런 태도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나랑 그래서 싸우자는 건가 지금? 뭐 어쩌라는 거야? 난 기분 나쁘다는데. 이게 말이 서로가 안 통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느꼈어. 그래, 내가 어떻게 잘 했고 원래대로 했고 순서대로 했고 절차대로 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엄마가 기분 나쁘다면 기분 나쁜 거지. 그러면 일단 죄송하다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 그거 들어봐야지. 근데 벌써 방어적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그 카페를 그 다음부터 안 갔고요. 또 옆에서 남편이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아마 맛도 분명히 달라. 그렇지만 저 사람의 저 태도 때문에 그 다음에 만들어준 아마 커피도 맛이 안 좋았을 수밖에 없는 게 기분이 이미 상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 기분으로 마셨을 때 뭐가 맛있었을까. 근데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말 한마디에도 왔다 갔다 뭐 천냥빛 갚는다 뭐 이런 표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그 태도를 취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거기도 이게 뭐가 중요해? 레시피를 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 학원에서도 퇴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뭐 불만이 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런 거죠? 라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지금 와서 그러는 거죠? 라는 식의 어떤 말투라든지 아니면 애가 정말 무작정 잘한다라는 그 표현으로 해버리는데 잘하는데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면 더 이상 어머님은 얘기하고 싶지가 않을 거다. 난 그래서 아까 그 초반에 왜 선생님의 입장을 내가 막 내가 강사 병아리 시절 때 있었던 얘기를 꼭 왜 먼저 이렇게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나도 강사 처음 시작하고 한 2년? 2년, 3년은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더 잉글리시에서의 이런 교육? 그래서 그런 걸 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거든. 그 시간 이후로 되게 많이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 또한 뭔가 방향이 좀 제시가 됐고 뭔가 이렇게 하면 그치 이게 더 맞는 방법이네 라고 나 스스로에게도 좀 설득이 됐었거든. 그게 우리 그 설문지 이렇게 다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언니가 어떠한 이렇게 교육을 자꾸 마련했지. 그 교육 분위기를 나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그 교육 분위기가 맞아요. 어머님들이 이제 의견을 주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근데 이거 공유를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다 오픈했어요. 어머님들이 누구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우리 학원이 좋다 안 좋다 왜 그렇게 생각한다 질문도 사실 되게 많은데 그걸 다 답변을 같이 봐야 되니까 저는 가감 없이 일단 공유를 하기로 했고 그 전에 동의를 구하긴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나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 나갈 거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받았을 때 우리가 다 봐야 되니까 공유하겠다 괜찮겠느냐 했을 때 다 처음엔 오케이 했어요. 근데 아마도 그렇게까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 못하고 동의했을 것 같긴 한데 동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회의를 하면서 이걸 봤을 때 저는 일단 누구 탓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여기서 어떤 선생님의 뭐 어떤 게 문제다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보기는 했지만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니면 수업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모든 것을 마련했어야 되는 건 결국에는 저는 원장이라고 생각해서 다 내 탓인 거지 이 선생님들한테 지금 와서 뭐 왜 그렇게 하셨냐 얘기를 해봤자 감정만 상하지. 선생님 입장에서 안 그래도 지금 내 이름이 저기 올라가 있고 이것 때문에 엄마가 기분 나빴다고 하는데 나한테 못 가르친다는데 어떤 게 기분이 좋다고 여기서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탓하지 않았던 거가 어쩌면 선생님들한테는 좀 불안하긴 했지만 원장님이 저렇게 하나하나 보면서도 나한테 뭐라고 하진 않네. 이거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진짜 개선했어요. 뭐가 잘못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끼리 회의를 해서 정말 개선 다음부터는 뭘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과제량을 어떻게 줄여보자라든지 이런 세세한 것들을 다 바꾼 다음에 어머님들께 안내를 드렸고 어떤 것들이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원래는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어머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잘 이제 수렴해서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더 우리 학원의 철학이랑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해서 그 변화해가는 거를 보여드렸더니 어머님들이 또 믿음을 다시 갖기 시작하신 거겠죠. 근데 확실한 건 감정,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탓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 탓이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흘러가도록 그냥 뒀던 나의 부주. 정신 차리자 지혜야. 맨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서 쳐온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까지밖에 못할까. 막 진짜 그 자책을 되게 많이 하기도 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왜 못하겠을 때, 자신 없을 때, 내가 원래 못하는 건데 해야 된다라고 자꾸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돼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니까 원장이지만 되게 퇴사하고 싶은 막 그런 날들이 많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점프업을 하려면 싫지만 하는 거고, 계속해서 안 한다. 그럼 계속 스테이겠죠. 근데 저희가 학생 수가 계속 늘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계속 고비가 있긴 했었지만 확 점프업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스템화 시킨다라는 게 선생님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 탓을 한 게 아니라 계속 보여줬어요. 몸소 보여줬어요. 뭐가 잘못되고 있으면 옆에 붙어가지고 선생님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니고 어쩌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를 정말 후배에 양성한다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기분 안 나쁘고 선생님들도 다 자존심 있고 한데 내가 일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누가 거기에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태도를 아마 얘기하는 거 같고, 교육은 하면 할수록 정말 원장님의 그 학원의 시스템이 잡혀간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교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정말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하시는 것도 방법. 그때 학원에 대한 이야기로 빠지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저는 외부로 좀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업계라든지 전혀 다른 상황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우리 학원으로 가지고 올 방법 없을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방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 경영서를 보실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데서 답을 찾으시는 게 맞겠다. 좀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오늘 그 퇴원생이 발생했을 때 퇴원생은 어쨌든 항상 있을 거니까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를 좀 하자면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퇴원생 발생해서 특히 원장은 아까 제가 왜 예쁘게 포장을 못했지만 울었다고 울었지만 이게 마음이 어쨌든 여유가 없어서거든요. 내 마음이. 근데 원장이 한번 그렇게 감정이 한번 딱 상하는 순간 모든 구성원들이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신경 쓰이죠. 아까 강사의 입장 얘기한 것처럼 다 내 잘못 같다라는 이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기도 지금 자책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또 지금 표정 보니까 안 좋아. 그러면 더 서로가 되게 이 상처가 될 수도 있어서, 플러스 선생님들이 그러한 감정에 영향을 받았을 때 수업을 과연 잘해줄 수 있을까? 이거 노. 거기에다 플러스 제가 또 수업을 들어가니까요. 제가 그런 기분으로 수업했을 때는 아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퇴원생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마인드 컨트롤. 남아있는 아이들한테 더더욱 그러면 감사해하고 얘네한테 그 에너지를 더 쏟아붓는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게 어쨌든 감사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불만은 분명히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아직 있는 거니까 그럼 더더욱 재원생들한테 신경 많이 쓰자. 이 생각으로 하시면 힘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디동이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저는 그냥 이 퇴원이라는 되게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단어인데 그냥 항상 염두하면 좋겠다. 저는 지금까지도 어쨌든 이별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운 이별을 항상 하는 게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일단 또 필요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 학원에 맞는 색깔대로 뭔가 아름답게 이별을 하는 방법.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퇴원이 없을 수는 없어서 그쵸. 어떻게 마음을 갖는지 약간 이거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학원이.
근데 이거 신경 정말 많이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써야지만 매출이 늘고 학생 수도 늘어요. 퇴원생이 없어야 학생이 느는 거니까. 퇴원생이 있으면 신규생 들어와 봤자 맞아. 어차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이래야 정말 성장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헤비한 주제였지만 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막 우울해져 막. 자꾸 상상이 되니까 그때 왜 그랬지 막 이불킥하고 막. 네, 그래서 좀 다음에 좀 산뜻한 또 주제로 더 희망찬 그런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 빠